3월 13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4% 상승한 2693.5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889.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오상헬스케어, 플래스크, 가비아, C램, 레몽레인, 판타지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프리엠스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했던 테마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이 많이 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1번 AI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가운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각각 7%, 11%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며 오라클은 AI 수요의 급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오라클의 이 같은 호실적은 AI 시장 확대로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지원 부문의 매출이 상승한 덕분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라클의 CEO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지만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애저와 20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오늘은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AI 및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C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엔비디아 GTC 2024에 참가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달에 열릴 미국 아마케에 참가한다는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달아 등재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HLB그룹주들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CTC바이오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증강현실 섹터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개발한 미국의 게임회사 나이언틱의 최고 경영자가 자사게임의 증강현실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존 헨키 나이언틱 CEO는 오늘 서울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공동 인터뷰에서 올해는 증강현실 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자회사들이 증강현실 글래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으며 이 중 에스코넥은 자사주 취득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유기발광 다이오드 섹터입니다. 삼성전자가 2024년형 네오 QLED TV와 OLE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AI TV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TV 수장인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은 삼성전자가 OLED TV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차가 돼가는데 점유율이 23% 정도 된다며 점유율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어제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이번 달 27일에 진행 예정인 IT 제품용 8세대 OLED B16 생산 라인 기공식을 앞두고 캐논 토키와 선익시스템에 초대장을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선익시스템은 OLED뿐만 아니라 앞에 3번 섹터에서 살펴봤던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상승한 것이라 파악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미용기기 섹터입니다. 국내 피부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등의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이 나란히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클래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장비와 소모품 매출이 함께 늘었으며 비올은 주요 품목의 공급 확대와 소모품 매출 증가 등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이 중에서도 비올은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피소된 복수업체와 소송 제기 당사자인 세렌디아 LLC 간의 분쟁 합의를 통해 세렌디아로부터 합의금의 일부를 수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오상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장중 최고 125%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46%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플래스크와 SBW생명과학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레몽레인은 어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와이더 플래닛 등을 대상으로 한 29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밝힌 뒤 이 현상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레몽레인의 2대 주주인 위즈윅 스튜디오와 3자 배정 대상자인 와이더 플래닛도 함께 상승했었지만 레몽레인만이 종가까지 급등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한편 판타지오는 최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 속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마감한 것이라 파악되는데요. 장마감 후에는 판타지오의 보이그룹인 루네이트가 미니 앨범 2집을 발매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제주은행을 비롯한 은행 및 저PBR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단발성으로 그칠 줄 알았던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저번 달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이 재차 부각되면서 제주은행이 은행 대장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네요. 이어서 SM코어는 SK온이 현대차와 최대 80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SK그룹 계열사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이엔진은 어제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라 파악되고요. 이어서 화천기계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국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SY를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식에 재건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MMORPG 게임인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출시 하루 만에 동시 접속자 수십 7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함께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우진엔텍이 상승했는데요. 원전 가동국을 중심으로 세계 20개국 시민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에 원전 테마가 상승한 가운데 우진엔텍의 제휴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계약금만 1,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두산은 어제 장마감 후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상황보고서 전자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박정원 두산 회장님이 3월 5일부터 3일에 걸쳐 주식 7,000주를 취득했다고 알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인 김소영 씨도 같은 기간 동안 1만 3,000주를 매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피롭틱스는 OLED 및 2차전지와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이 꿈의 기판으로 일컬어지는 유리기판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개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유리기판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던 미국의 인텔보다 더 빨리 상용화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해당 소식에 피롭틱스가 관련주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상상인 인더스트리는 어제 장마감 후 상상인 선박기계회 사인이 김태경의 보유주식 1,000만 주를 250억 원에 양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캡스톤 에셋 투자조합 대상의 100억 원 규모 전환 사채 발행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김태경 대상의 8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 속에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프리엠스가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엠스는 건설 중장비용 칩과 클러스터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주거래처는 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